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올해 합격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말. 어차피 지금 계신 분들 다 붙어요. 지금 계신 분들 다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꾸준히만 하세요. 자, 미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고. 자, 지난주 복습. 자, 떠올려보세요. 우리 제일 끝에 처음에 그거 봤어요. 공간중복부에서 그거 봤어요. 이제 지적, 측량, 독보, 심사. 그 파트 날짜 쭉 보시면 돼요. 날짜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 큰 내용은 없어요. 큰 내용 없고. 등기법 들어가서 이제 하나 보시죠. 자, 등기법 174. 펴주시고, 174. 자, 이제 떠올려보세요. 제일 처음에 거기서 이제 등기의 의가 나왔죠. 자, 등기의 의. 자, 등기가 뭐다? 세 단어? 부동산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 딱 보시고. 또 하나 특징은,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 관여하겠죠.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률 조문이 와야 돼요. 자, 첫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접수 시기? 그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렇게 갖고. 그 하나. 두 번째 요거 알죠?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그중에서 요 두 개는 법률 조문이에요. 꼭 아셔야 되지. 그럼 넘어가서 이제 뭐 다른 건 용어만 쭉 보시면 되고 177 하시면 등기 종료입니다. 자, 칠판 보시고 등기 종류는 꼭 아셔야 돼. 자, 볼게요. 자, 등기 종류. 등기의 종류를 분류하면 크게 이제 4개로 잘랐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요거였어요. 첫 번째는 대상에 따른 분류. 요거는 뭐 그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나.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는 3개 부분이죠. 자, 앞부분이 뭐고? 등기부. 자, 앞부분?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그거 잘라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표제부의 등기가 있고 갑구을구 등기가 있다. 또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해야죠?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제 표시의 등기. 그럼 갑구에는 뭘 적어줘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유의 권리.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권리의 등기. 명칭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죠. 등기를 이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는 6가지. 첫 번째가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다. 변경, 경정. 그 다음 이제 말소 등기가 와야 되고, 멸실 등기가 와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앞으로 요 용어들이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 용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입 등기는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기를 처음 기입하는 거. 그게 기입 등기. 그래서 기입 등기는 자, 그 얘가 왔어요. 얘가 나와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각종 설정 등기들 다 이게 기입 등기고. 또는 자 보세요.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죠. 기입 등기하고 나머지 얘들은 뭔가면 기입 등기한 후에 기입 등기를 변화를 주는 거. 이게 나머지입니다. 또 첫 번째, 변경 경정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하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무슨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용어 정의. 그럼 이제 말소와 멸실은 전부. 자, 말소는 뭐가 전부? 여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또 하나, 지금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랬죠. 얘가 나와야 돼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용의권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럼 중요한 거는 등기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죠.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운다. 그 다음 멸실. 멸실은 전부. 뭐가 전부? 이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하면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가 없죠. 이제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는 폐쇄합니다. 보신다고. 그다음 이제 말소 회복. 말소 회복은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지.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중요한 거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다시금 이제 살리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자, 이런 용어들 등기에서 가장 이제
기본 용어예요. 보셔야 돼. 용어 뜻. 그리고 여기 나중에 2월 말에 다시 볼 거예요. 자세하게 다시 이제. 오늘 용어 정리만 됐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등기를 이제 효력에 따라 분류한다. 효력에 따른 분류는 다시 이제 뭐와 뭐로. 여기 다시 잘라서 이제 종국 등기가 있고, 그렇지, 예비 등기가 있다. 자, 종국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이게 종국 등기.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종국 등기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예비 등기가 나와야죠.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대표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가등기가 있고, 또 이제 처분 제한 등기가 있다. 자, 또 하나. 처분 제한 왔죠. 요거는 종료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처분 제한은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정례. 맨날 하는 말. 처분 금지 등기 아니고 처분 제한 등기라는 말. 알고 계신다고. 그 다음 이제 또 등기를 이제 자,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 형식. 좀 그렇게 해서요. 방법에 따른 분류, 방식에 따른 분류. 다시 두 가지. 이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시험 나와요. 부기등기. 앞으로 이제 부기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부기등기는 크게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치.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부기등기. 하나 첫 번째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일부 변경. 또 하나, 등기부가 일부가 바뀌면 원래 등기는 살아있는 거죠. 그럼 그 바뀐 것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기등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일부 변경. 여기 부기등기 여기가 이제 매년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언제 나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셨고, 그래서 이제 용어 차원에서 꼭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했죠. 등기의 대상. 자, 또 이제 대상은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등기할 물건이 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등기할 물건.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죠? 부동산.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고, 토지와 건물이 있고. 중요한 거는 건물이 문제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또 빠뜨려서 또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하죠. 우리는 중요한 게 이렇게 했어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자, 요거 기억나세요? 일물일건주의 표. 이렇게 해서 있죠. 여기는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 옆에가 권리의 일부. 이건 다른 말로 지분이고. 앞에는 용의권. 용의권 설정. 뒤에는 처분행위. 자, 또 처분행위 그러면 대표가 두 가지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처분행위예요. 또 하나 뭐 있죠? 저당권 설정. 처분행위죠. 이제. 요 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 뭔가 보세요. 용익이란 말은 사용수익이죠. 내가 타인 토지를 쓰는데 타인 토지를 언제나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반 써도 돼요.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내가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결론은 뭔가 하면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제 지분. 자, 지분 나오면 떠올리세요. 지분은 첫 번째, 점이라는 거. 두 번째,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이 지분의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 요건 되고.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우리 등기에서 한 4번 나와요.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했어요.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라 불렀어요.
진짜 안 했어요? 표정이 왜 막 놀라는 표정이야? 내가 책에다가 몇 페이지인가면, 자, 어디 갔어요? 자,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그리세요 그랬죠? 다 그려놨어. 있습니다. 내가 다 그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꼭 보셔야 돼, 표. 보시고. 순간 좀 당황했어, 지금. 여기를 안 했나? 그리고 표정이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는 물권 그럼 되겠죠? 물권이 이제 등기할 권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등기할 권리 변동 왔어요. 등기할 권리 변동. 보시고, 권리 변동 우리 그렇게 했죠. 두 가지. 민법 186조. 또 하나 이제 민법 187조. 양자 비교. 자, 그러면 186조는 등기를 요한다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법률 행위인 때는 법률 행위 플러스 뭐까지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랬고. 그럼 187조는 이제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률 규정이 이제 상소, 공용증서, 판결, 경매, 기타 쭉 나왔어요. 이제 이 파트는 시험 보면 거기 나왔고요. 민법 시험. 그래서 민법 때문에 이제 한 번쯤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기억이 나죠? 표정이 지금 안 했다 우긴 표정인데. 자, 곤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등기 효력부터. 자, 보시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효력 볼 거고요. 등기 유효권 두 개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 두 가지는 또 이제 민법과 이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보셔야 된다. 그다음 이제 2장에서 이제 뭐 등기의 기간과 설비, 3장에서 이제 절차 총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 최근에 이제 다 펴주세요. 이제 183 펴주시고 책의 중간중간에 깨끗한 분들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이야. 자, 자, 큰일 나요, 이제, 그러다. 이제 또, 얘가 또, 왜 또, 됐다. 자, 보세요, 이제. 자, 등기 효력 보시고, 183.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등기 효력이 와 있고요. 하나 또 적어놨어요. 종국 등기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 지금 나의 효력은 등기 효력인데, 모든 등기 효력이 아니고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 나온 사항들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면 잘라야 되겠지. 우선 종국 등기만이에요. 좀 보시고 흔히 등기 효력은 크게 6가지가 나와요. 이제 보시면 책 보시면 순서가 첫 번째.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이제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고. 1번에 있죠? 물권 변동.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 네 번째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다섯 번째가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일단 용어 정의를 꼭 아셔야 돼요. 쭉 보시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요거 왔어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뭔가 하면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민법 186조.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물권과 이어지는 사항이에요. 물권. 보시면 되고. 책에 설명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1번에 줄 그시면 돼요. 첫 번째. 1번에 1번.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만큼 됐고. 일단 하나 들으시고. 그럼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자, 대항적 효력. 이 대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 파트예요. 3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
그거 이제 권리의 주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죠.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부동산 채권과 관련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달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고. 채권은, 원칙은 등기 안 해요. 채권은 등기하면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되죠. 차이점이에요.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사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어떤가? 첫 번째는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두 번째는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 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자, 여기서 그럼 문제는 을은 이제 언제부터 전세권자? 요거 하나. 자, 잠시 보류. 자, 두 번째, A,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는 언제부터 임차인? 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돼. 자, 이유 보세요. 여기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여기에요. 그래서 전세권에서 등기는 여기 권리 변동적 효력이에요. 물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A,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 요거는 물건, 채권이죠. 여기는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에요. 계약만 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B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임차권 등기했어요. 임차권 등기하면 이제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자기가 임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항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물건과 채권은 달라요.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가 흔히 사회에서 보세요. 사회에서요.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죠. 일반적으로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전세권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임차인에 불과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보세요. 흔히 사회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안 했죠. 이 사람은 뭐다? 그냥 임차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현재 사회용어와 법률용어가 달라요. 앞으로는 법률용어 쓰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자, 민법 시간에 중개법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요한다. 그 말이고. 채권은 원칙은 등기 안 해요.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임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책에서 이제 1번은 제목이 물건 변동적 효력이죠? 물건이고. 뒤에 2번까지 문제. 2번에 대항적 효력과 있죠? 거기 이제 정확하게 부동산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셔야 돼. 이제. 물건과 채권 틀립니다. 그랬고. 자, 두 개는 이제 용어 뜻 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추정적 효력을. 그럼 또 하나. 요즘 민법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아, 물권법 들어갔어요? 됐어, 이제. 그럼 이제 공부했겠네, 추정력? 자, 이제. 오늘 또 확인합니다, 이제. 자, 상처하면 안 돼. 다 알아, 내가 어디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 추정력 볼게요. 자, 추정력 파트는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는 조금, 뭐랄까요. 앞을 좀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스토리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 자, 이거 어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은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죠. 자, 볼게요. 자, 또 이제 갑구를 딱 그리면 등기 양식 아셔야 돼요. 자, 갑구를 그리면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번호.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순위번호. 그 다음 칸은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맨날 말하던 등기 제목이죠. 목적. 그 다음은 이제 접수. 여기다 고적을 넣어야 돼. 접수일자와 접수원을 적어야죠. 접수. 그 다음 칸은 등기 원인 그래요. 구분하세요. 뭔가 하면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듯 이유겠고. 요 끝에 칸에 이제 여기죠. 여기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딱 됐고. 양식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갑이 이제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이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보존기 해야죠.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자, 보존. 이렇게 쓰고,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보존기 할 때는 등기 원인은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쓰지. 빈칸이고.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자, 그 문제는 갑의 이름만 딱 적으면 갑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갑에 뭐 적어야죠? 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어야지. 주를 딱 걷어요, 이렇게 이제. 갑 앞으로 등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그럼 이제 등기합니다. 순위번호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나와 있고, 이전. 그 다음 이제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그렇지. 몇 월 며칠 매매. 구분하셔야 돼. 등기 목적과 원인이 틀리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소유자는 을이다. 을에 뭐 적어라? 주민번호와 주소. 됐고. 등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 3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3번.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여있고, 접수일자 번호 있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라 쓰여있습니다. 소유자는 병이다. 병에 주민번호와 주소 딱 등기돼 있죠. 자, 보세요. 자,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 돼 있죠. 근데 병이요, 정한테 딱 왔어요. 등기를 딱 보여주더니요, 싸게 준다고 사래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정은 이 등기부 내용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요, 말아요? 믿으라고? 알았어. 다시. 자, 우리나라는, 자,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하죠. 자, 그럼 여기서 공신력이란 말은 공시된 것을 믿으면 도할까 말까 그 소리죠. 그럼 공신력이 없어요. 믿으라고? 또 안 믿을 거야, 또 그럼? 자, 보세요.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요거 누가 등기했어요? 그치. 등기관이 했지.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는 보세요. 요 등기는 국가가 한 등기예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한 등기니까 일반적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정은 딱 이렇게 할 거예요. 병한테 팔았구나. 라고 해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자를 믿고 물건을 사옵니다. 다시 정 이렇게 이제. 그럼 등기해야죠. 순위번호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고, 접수일자 번호 쓰고, 원인은 매매라 쓰고, 그 다음에 정 적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딱 이제 물건 이제 등기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그 집에 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이 을한테 다 가요. 자,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을이 안 팔았대요. 알아봤더니 요 병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유전서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이 등기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자,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누가 등기했다고? 등기관이 했다고. 자, 지금 문제 이거예요. 이 정은요, 정은 병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얘는 뭔가 하면 국가가 한 등기를 믿었죠. 그럼 얘는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이제 등기를 믿었는데 보호를 못 받죠. 문제는 정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새로운 제도가 저 추정력이라는 제도예요. 자, 보세요.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제3자가 보호되니까. 중요한 거는 기억하세요. 추정력은 절대로 병을 보호한 제도가 아니에요. 자, 뭔가 하면 병의 등기를 믿은 정을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의예요. 그래서 책장 한번 보세요. 185. 추정력의 의 보세요. 추정력의 의. 자, 185의 제일 꼭대기 보세요. 1번. 의. 자, 줄 보세요. 어떠한 등기가 존재하면 설령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추정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주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자, 3자가 보호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다음 줄 보세요.
등기에 추정력이 가나요? 다음 담수 끝에 추정력이 가나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설 편의상 인정되고 있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이에요.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등기법에 추정력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정력은 뭐로서 인정한다?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뭔가 하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예요. 추정력 명칭하셔야 되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정력의 내용이라 불러요. 자, 짚어 보세요. 뭔가 하면 요 정. 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죠. 자, 등기부를 신뢰하면 정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이고. 자, 두 번째, 사건 딱 터지니까 정이 딱 그래요.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자, 이제 뭔가 하면 이 정이 와서 등기부를 몰랐다 주장하면 그 주장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아파요. 우리가 흔히 거래할 때 등기부 떼보는 건 상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 안 떼봤다, 몰랐다 주장해도 이 정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거를 판단으로 뭐라 불러요? 악이 추정되는 거지. 또 등기부 안 떼봤대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추정의 내용입니다. 자, 이건 책에서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에서 치읍번 보세요. 치읍번. 자, 치읍번에 등기의 기록사항을 신뢰한 경우 무과실로 추정된다. 치읍번 줄긋고. 또 그 다음 이제 키읍번도 보세요. 자, 물권거래를 하려는 자는 등기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즉 뭐로? 악의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있죠. 또 등기부 안 떼봤다 그러면 과실이 있다 없다? 그럼 과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치읓, 키읓 두 개가 이제 요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추정력의 범위라 불러요. 뭔가 하면 추정력을 이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또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라 불러요. 자, 집 한번 보시고 설명 드리셔야 돼요. 책 좀 줄 긋게요. 물적 범위는 이 말이에요. 추정력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정.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그런데 이 등기부에 이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그러면 이 정은 병의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야 한대요. 등기돼 있으니까 믿으면 되겠지. 또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쓰여 있죠. 자, 의료병에 팔았나 보다 믿으면 돼야 한대요. 믿으면 되겠지. 또 하나, 자, 병 앞으로 등기할 때는 이 등기는 일단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럼 뭔가 하면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절차도 믿으면 돼야 한대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적 범위는 그렇게 해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이 어딘가 하면은 자, 그 앞장 가보세요. 185. 거기서 이제 어디냐면 일단 자, 디귿번에 줄 보세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에 기록된 등기 원인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다설의 주장이나 그 뒤에 소유가 판례는 등기 원인까지 미친다고 한다. 등기 원인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판례만 알면 되니까 학설은 필요 없고. 그거 하나 보셨고 또 하나 어딘가 하면은 1번 기억번 지문. 그 기억번 지문에서 자 보세요. 2번의 기억번. 자, 어떤 등기가 있을 때는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 자, 추정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나와 있죠. 권리관계 줄긋고. 그 기억번 제일 끝에 실체적 권리관계. 그 뒤에 이름, 적법한 절차 줄긋고 절차에 따라 실행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이제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여기. 등기 목적의 권리, 절차까지 추정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물적 범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 등기 목적에, 등기 원인의 절차에 모두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면 돼.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모두 다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인적이 이제 어렵습니다. 인적은 뭔가 하면 추정력을 이제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적.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병은요.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등기돼 있으니까. 주장해도 문제 없겠죠. 이거 어때요? 병이 을한테 딱 가요. 병이 을한테 딱 가더니 등기부 딱 보여줍니다. 나한테 팔았지? 딱 그래요. 병이 을한테. 돼, 안 돼? 돼.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보세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사기꾼인데 이거 을한테 가서 지가 인간이라면 을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팔아치면 돼야 안 돼? 사기꾼으로 그렇게 할 수가? 그게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자 봐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논리는 그게 맞죠. 근데 아니에요.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어딘가면 자, 리을번 별표 딱 치시고 정답으로 뜨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리을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명의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네요. 자, 이제 자, 병이 을한테 딱 오더니 등기부 딱 보여주더니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래. 이제 을 어떻게 이제 미쳐버리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입증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따 이제 네 번째가 입증 책임 그래요. 자, 고개 드시고 책이 없어 아무리 봐도 못 찾잖아 어딘지. 자 여기 봐 추마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추정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이제 입증하고 바로 깨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이 나와야 돼. 그래서 보시고 입증 책임은 제가 일부러 이제 두 개 뽑아놨어요.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증등기 뽑아놨습니다. 자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등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추정일 정도가 달라요. 이유를 아셔야 돼. 자, 비교.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는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죠. 또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있잖아. 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죠. 계약서? 없어요. 비교해봐요.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 신청에 계약서도 없어요. 그 문제가 뭔가 보면 등기할 때 보세요. 보존과 이전 딱 돼 있으면 보존과 이전 중에서 어느 등기가 더 믿을만해요? 이전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해줘야지. 어차피 진짜일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소유권 보존은 상대로 등기하기 쉽죠. 추정력을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약한 추정의 이제 사실상 추정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보세요.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병수에 있죠. 병 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병의 등기 요구,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을이 지는 거지. 여기는 이제 자,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예요. 명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추정이 돼버리니까. 근데 또 하나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약한 추정에 사실상 추정을 했죠. 자, 보세요. 이게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죠. 원인 기자가 없죠. 갑의 등기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갑의 등기도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추정이라고? 약한 추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일단 추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갑한테 딱 왔어요. 우리나라는 건물을 처음 지으면 그거 줘요. 건축물 사용승인서 줍니다. 딱 보여줘요. 사용서 딱 보여줘. 야, 이 건물 내가 줬다? A가 와서 건물 신축, 건물 새로 지은 거 입증하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때 깨져버려요. 왜? A가 와서 건물 지은 입증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갑의 등기 요구, 요 등기가 이제 유효임은 누가 입증한다? 갑이 지는 거예요. 갑이. 등기 명의인 거겠죠.
그럼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자, 책 보세요. 어딘가면 그 추정력에서 의 있죠. 1번의 의에서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의의 세 번째 줄. 등기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 원칙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파트예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이 져라 그 말입니다. 이게 원칙 조항입니다. 원칙 조항이고. 자, 미음번도 한번 보실래요? 미음번. 자, 소유권 보존 등에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이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은 원인 기재를 해요, 안 해요? 원인 기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뜻이고. 그 다음 보세요. 자, 따라서 보존 등기 명인이 이전의 소유자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는 양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기 충력은 깨어지고 보존기 명의인 측에서 양수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가 입증해라? 명의인이잖아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조항이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에 따라서 충력이 달라요. 입증 책임도 달라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여기는 이제 법률상 추정이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약한 추정이죠. 입증은 누가 한다? 등기 명의인이 진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다 판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제가 빼놨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등기가 추정력이 다 있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추정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장 가보세요. 186. 그 밑에 판례라고 돼 있죠. 판례에서 몇 개 줄만 긋게요. 자, 1번 줄 그세요. 명백한 부실 등기. 자, 보세요. 이제 등기 딱 돼 있는데 부실 등기임이 명백해요. 이런 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지. 그 다음 이제 3번 사자 명의의 등기. 자, 사자 명의. 자, 사자 명의가 뭐예요? 자, 이거 주의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명의 등기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상속 등기 안 하면 남아있잖아요, 죽은 사람 명의로. 근데 이건 뭔가 하면 죽은 사람 명의로 새롭게 등기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아예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제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보세요. 허무인 적어 보세요. 허무인 명의의 등기. 허무인 명의의 등기. 제가 허무인 그랬죠. 자, 허무인이 뭘까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여기 2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세 있죠. 소유자 자세히 봤더니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자, 근데 보세요. 김유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을지문덕은 좀 거시기 하지. 그게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하나 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이 다 이게 민법 판례예요, 지금 다. 지금 잘라놨기 때문에, 일단 책에서 이제, 지금 줄근 거, 그 위주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 또한 특징은, 민법 시간에 다 공부했죠? 물권법에 나왔어, 지금.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셔야 돼. 그 앞에 장 가세요. 앞에 장 가서 이제, 자, 양가로 3번. 수은이 확정적 효력이다. 그거 봐야죠. 네 번째예요. 칠판은 여기 계세요. 수은이 확정적 효력. 자, 무슨 뜻? 자, 맨날 하는 말. 처음 본 단어는 잘라야죠. 순위 확정 무슨 뜻? 자, 말 그대로 뭔가 하면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이죠. 자, 갑의 등기 몇 번? 1번. 을의 등기 2번. 병의 등기 3번. 말 그대로.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면 순위가 확정된다 그 말이고, 문제는 이제 순위가 확정이 됐죠. 그럼 이 등기를 권리 순위를 비교해야죠. 그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순위 비교하는 원칙은 등기 전후로 비교합니다.
등기 전후란 말은 먼저 한 등기가 우선이다 그 말이죠. 전후고.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등기부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할 때 그때는 뭐 비교할까요? 요 순위번호 비교하면 되겠지. 또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한다. 뭐 비교해요? 거기도 같은 구니까 순위번호.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제 갑구끼리, 을구끼리는 우리가 동구라 불러요. 같은 구. 그래서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를 비교하고. 그 다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때 거기는 구가 틀리죠. 거기는 뭘 비교한다? 여기 접수일자가 접수번호 있죠? 요거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별구. 별구는 다른 구 그 말이에요. 다른 구는 뭐 비교한다? 접수번호. 그래서 그 책에 줄 좀 거주세요. 책에서. 자, 184페이지 3번에 2번.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에 등기한 순서는 등록 중 같은 구가 동구라 불러요.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그 다음 이제 다른 구라고 되어 있죠? 다른 구는 별구예요. 별구는 뭐 비교한다? 접수번호.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동구, 별구 이렇게. 이제 다시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별구는 뭐 비교한다? 접수번호. 묶어서 그렇게 해요. 동순별적.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동순별적. 동순별적이고 자 다시 동구는 무슨 뜻? 같은 구예요. 별구는 다른 구야. 근데 이제 꼭 그런 분들이 있어. 5월달 땐 꼭 질문하러 와요. 그래서 씩씩거리 막 째려봐요. 등기 바꿨다? 그랬더니 동구 없던데? 막 이래요. 등기에 동구 있어? 뭐 그런 구 없어. 자, 동구는 무슨 뜻?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 재밌는 거. 꼭 5월달 돼야 질문하러 와요. 그전에는 안 와. 그전에 왜 안 와? 공부를 안 하거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원이냐 꼭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 외우셔야 되고. 그럼 부기등기 와야죠. 자, 2-1번은 몇 번? 2-1번 등기는? 부기등기가 몇 번이야? 2-1번은? 2번 등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부기등기는 이제 주등기 순. 2-1번은 2번 등기예요. 문제가 뭔가 하면 부기등기가 많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2-1번, 2-2번, 2-3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 요게 먼저겠죠? 이제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그래서 어디 부기등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지난 복습 이제 그거 해야죠. 이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으로 가야지. 요거 가야지. 그래서 이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르고 이제 이거 특징이죠. 또 하나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그건 본등기 시발생했죠. 특이한 상이죠.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에서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1번 전세권기 해놨죠. 이거를 싹 지워버렸어요. 말소. 회복을 시키면 몇 번을 살아났어요? 1번 살아나야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하면 회복 등기의 순위는? 이거지. 종전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종전 등기 순위.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박스에 있어요. 핵심 다지기 박스에. 박스에서 이제 끄트머리 2개 본등기 줄거주시고 말소 회복 줄거주시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그건 아직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 용어들이에요. 쭉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187페이지 있습니다. 187. 6번에 있어요. 6번에 있고 요거는 용어 정의 꼭 아셔야 돼. 우리 시험에 빈출 용어예요. 빈출 단어입니다. 보세요. 자, 명칭은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그러고 사건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예요. 시간 쭉 흘러서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이렇게 하겠죠? 을이 갑에게
전세금 발송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을에 전세권 설정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오늘 소멸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사 가고 이제 빈집입니다. 말소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다시 다시 이제 갑이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하고 병이 등기하러 떠갔어요. 그럼 등기하는 이제 병의 신청을 받아서 요 갑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주면. 자, 보세요. 해주면. 갑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어디 그래? 있을 수 있대. 절반 자르면 된대.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범위를 얘기 안 했죠. 그럼 언제나 전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갑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각하처분 떨어져요. 등기 안 해줍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의뢰 등기 보세요. 계약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자, 요거예요.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가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해요.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또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이제. 하나 더 문제점은 자 보세요. 그럼 갑이랑 병이요. 만약에 저당권 신청을 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이건 받아줘요. 왜냐하면 전세권 저는 양립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거 받아주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문제는 요거예요. 그럼 병 전세권 설정기하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요거 먼저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부가 정리가 됩니다. 다시 이제 요거 정리. 자 보세요. 자 의뢰 등기가 자 보세요. 무효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고 또 하나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게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빈출 지문이 보시면 돼요. 요거 좀 보시고. 그래서 책에서 6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됐고. 그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럼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 위에 5번에 있어요. 점유적 효력이다. 돼 있고. 이걸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자,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점유적 효력은 이것도 또 민법 조문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민법. 245조 1항. 혹시 제목 아시는 분? 민법 245조 1항. 요게 이제 제목이 점유취득시효. 요것도 나중에 이제 외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시간다. 기간이 몇 년? 20년. 20년이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민법 245조 2항. 제목? 그치, 이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인 자는 소유권을 취한다. 몇 년? 10년. 요걸 그냥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결론은 이제 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은 몇 년? 20년. 등기부에서 등기간 몇 년? 10년. 요거네요.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죠? 요게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다시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더라. 이게 뭐다? 점유적 효력. 읽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여기 등기 효력 파트입니다. 효력 파트고 특징은 이렇게요. 대부분 시험은 민법에 나와요. 대신 이제 아까 추정력 파트 있죠. 거기는 우리 등기부에도 시험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법과 등기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판례 다 읽어보셔야 돼요. 판례. 보시고. 그럼 하나 더. 자,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자, 지금 나온 효력들은 종국등기 효력입니다. 그랬죠? 예비등기. 가등기나 처분제하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돼야 돼요. 여기는 종국등기만이니까.
그럼 이제 하나 더 보세요. 책이 없어요. 들어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예비등기 효력 그래요. 예비등기. 자, 그럼 다시 예비등기 대표 두 가지 있죠? 가등기가 있고 처분자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 가등기 효력이 나오면요. 이렇게 자르세요. 책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여기는 본등기 전 후로 자르셔야 돼.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부동산에 아들 을명의로 가등기 딱 돼 있죠. 그럼 그 가등기 어떤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중요한 경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고. 또 하나, 가등기된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가등기에 처분 금지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그 이제 아들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그렇지. 가등기의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그거는 본등기 시 발생합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죠. 이제. 요거는 봐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빈출 지문입니다. 또 하나, 자, 처분 제한, 종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랬죠? 자, 주의하세요. 처분 금지 등기예요? 처분 제한 등기예요?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럼 만약에요. 갑의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왔어요. 그럼 갑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처분이 제한된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자, 처분 금지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추정력도 없고, 지금 나왔던 이제 순위분조적 효력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명칭 보시면 돼. 이제 예비등기, 뭐가 있다? 가등기와 처분제. 얘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명칭 보시면 돼.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하시면 이제 188 유효권 나와 있죠? 이제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